치매 걸렸다고 다 봐주는 줄 아세요? 민폐 좀 그만 끼치세요. 식당 앞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됐다. 정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영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 버튼 눌러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박정수는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사과, 배, 그리고 영자가 좋아하던 단감까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동네 부녀회장을 맡으며 이곳저곳 바삐 뛰어다녔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 영자가 좋아할 만한 과일들을 하나하나 골라 담았습니다. 영자야,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색 페인트가 칠해진 3층 건물이 단정하게 서 있었고 입구 앞에는 해맑은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코스모스와 구절초가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는 깔끔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노인분들의 웃는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이달의 행사 계획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접수처에 앉아있던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이름표에는 간호조무사 이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김영자 할머니시죠? 2층 201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면회 시간은 오후 5시까지니까 충분히 계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 과일 냉장고에 넣어둬도 될까요? 단감이 상할까 봐요. 물론이죠. 제가 201호 이름표 붙여서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할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직원의 친절한 응대에 정순의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영자가 혼자 살던 연립주택에서 만났었는데 그 이후로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죠.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와보니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설렘 때문인지 볼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복도 한편에는 작은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작은 책장까지 있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정순을 보며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할머니 두 분은 뜨개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한 할머니가 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친구 면회 왔어요. 201호에 계신 김영자 할머니. 아, 영자 언니. 좋은 분이에요. 자주 오세요.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정수는 201호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호실 앞에 도착한 정수는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야, 나야. 정순이. 정순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영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 있던 김영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78세의 영자는 예전보다 많이 마르긴 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햇볕이 잘 들어와 따뜻했고 창가에는 영자가 기르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들이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영자의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정순아. 정말 왔구나. 꿈인 줄 알았네. 어떻게 여기까지? 멀었을 텐데.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버스 갈아타고 왔어. 과일도 가져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단감. 아래층에 맡겨뒀어. 나중에 가져다 줄 거야. 아이고, 고마워라.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의자가 좀 딱딱하긴 한데 참아.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수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 앉으며 영자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영자의 손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더 많이 생겨 있었고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때? 불편한 건 없고? 밥은 잘 나와? 간병인들은 친절해? 괜찮아.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 밥도 짜지 않게 잘해주고 간식도 가끔 주더라고. 요구르트나 과자 같은 거. 그런데 가끔 집 생각이 나서 울적할 때가 있어. 그래, 다행이다.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는 낫겠네. 사람들도 많고 말동무도 있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몇몇 노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쳐들어 평온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은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계셨습니다. 정순아, 기억나? 우리 젊었을 때 새마을 운동할 때 마을길 닦는다고 삽 들고 나갔던 거. 그때 우리 20살 넘었을 때였지? 그럼 안 기억나겠어? 너랑 나랑 동네에서 제일 목소리 큰다고 맨날 앞장섰잖아. 시멘트 포대 나르느라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때 포대 하나가 얼마나 무거웠는데. 맞아, 맞아. 그런데 그때는 힘이 좋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했나 싶어.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길 닦기에 앞장섰던 일, 동네 잔치 때마다 음식 준비하느라 밤새 일했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일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88올림픽 때는 어땠어? 기억나지? 우리 동네에서도 성화봉송한다고 난리였잖아. 온 동네가 들썩였어. 맞아, 맞아. 그때 너랑 나랑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응원했는데 목이 다 쉬도록 소리 질렀지. 그 뒤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서. 하하, 그러게. 근데 그때 정말 신났잖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니까. 텔레비전에서 개막식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옛 추억을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우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순아, 정말 고마워. 내가 와주니까 마음이 든든해. 여기 있으면서 가끔 외로웠거든.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야?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걱정 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 정수는 영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영자야. 내가 힘들다 해도 내가 옆에 있으면 달라질 거야. 우리 이렇게 평생 친구잖아. 혼자 두지 않을게. 뭐든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은 우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오후였죠. 복도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정원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요양원 곳곳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과 영자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요양보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 저녁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나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요양보호사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 영자야, 밥 먹으러 가자.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정순이 영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박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면회객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규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영자 혼자 가야 하나요? 당연하죠. 할머니들이 스스로 해야 독립성도 기를 수 있어요. 박미정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냉정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수는 약간 당황했지만 규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영자야, 밥 잘 먹고 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응,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영자는 천천히 걸어서 방을 나갔고 정수는 홀로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꾸짖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정수는 살짝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식당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걸어가 봤습니다. 식당 입구 근처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쪽 테이블에서 영자가 손을 떨며 국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떨림이 생긴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만 국물이 식탁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영자가 당황하며 냅킨으로 닦으려고 하는 순간 박미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다 봐주는 줄 아세요? 민폐 좀 그만 끼치세요. 매번 이러면 다른 분들 식사에 방해가 돼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영자를 도와주거나 박미정에게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모두가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흘린 국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조심하겠습니다. 영자의 작은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박미정은 한숨을 크게 쉬며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할머니에게도 뭔가 지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약 먹는 시간 놓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시간 지키세요.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 드세요. 여긴 식당이 아니에요. 박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노인분들을 환자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아이들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모두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도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정순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면회객 신분이었고 함부로 나서면 영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박미정이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면회객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규정 위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기 제 친구가. 규정은 규정이에요. 나가세요. 박미정의 말투는 더욱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와야 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201호실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앉아서도 영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속상하지?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실수했으니까. 무슨 실수야? 나이 들면 손 떨리는 거 당연한 건데.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여기서는 조용히 지내야 해. 말썽 피우면 더 힘들어져. 정수는 영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친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고 영자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다음에 또 올게. 응, 고마워. 조심히 가. 정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보호사가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나? 영자만 그런 대우를 받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까? 요양원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계속 아까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계속 아까 일을 되새겼습니다. 영자가 국물을 흘렸을 때 박미정이 했던 말들, 그리고 영자의 위축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친구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부터라도 자주 가서 영자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박미정의 행동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 후 정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면회 신청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또다시 박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약 안 드셨어요? 몇 번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정수는 발걸음을 늦춰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박미정이 약봉지를 흔들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약이 쓰다고 안 드시면 어떡해요? 가족들이 돈 내고 계신 거 아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거릴 뿐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순이 보기에도 그 할아버지는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았는데 박미정은 마치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정말 도를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정순이 박미정을 불렀습니다. 박미정은 고개를 돌려 정순을 쳐다봤습니다. 네, 뭐예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여긴 요양원이지 감옥이 아니잖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부녀회장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말해온 경험이 있어서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면회객이 우리 업무에 참견하시는 거예요? 여긴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보호사 말 안 들으면 생활이 불편해질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을 어기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박미정의 말에는 뻔뻔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규정이 뭐예요? 노인분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다른 환자들한테도 피해 가잖아요. 환자라고 했어요? 환자? 여긴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아닌가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노인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리는 듯한 손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긴 누가 돼요? 당신이 노인분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 더 방해 아닌가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장실에서 원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원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저 면회객이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박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김영자 할머니 친구인데요. 당신 직원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 그 일이군요. 사무실로 오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원장은 정순을 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원장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차 마실 기분이 아니에요.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까 복도에서 본 거 말고도 며칠 전에 식당에서도 봤어요. 박미정이라는 그 보호사가 제 친구한테 치매 걸렸다고 민폐 끼친다고 소리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보호사들도 고생이 많아요. 하루에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감정이 격해진다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보호사들 처지도 생각해 주세요. 월급도 많지 않고 일은 힘들고 원장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월급이 적으면 노인분들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에요? 지금 당신은 그 보호사 편만 들고 있잖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원장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요양원 운영이 쉽지 않아요. 좋은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좋은 직원이요? 노인분들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에요? 박미정 씨도 경력이 오래됐고 일도 잘해요. 가끔 말이 좀 센 것뿐이에요. 정수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원장의 태도를 보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장 자체가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를 주겠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주의만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원장의 말투에서도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정수는 일어나서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호실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다른 할머니와 함께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또 왔구나. 응, 왔어. 영자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201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영자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자야, 나 아까 박미정이라는 그 보호사랑 말다툼했어. 어머, 왜? 괜히 그랬어.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됐네.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무슨, 저런 사람이 어떻게 노인 돌보는 일을 해? 말이 안 돼. 정순아, 여기서는 참아야 해. 괜히 문제 일으키면 나만 더 힘들어져. 영자의 말을 듣고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참아야 해?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들인데.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 나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면회객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체념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고 박미정의 뻔뻔한 태도와 원장의 무성의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전에 함께 활동했던 동네 부녀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요양원 문제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정순아, 내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알아봐. 혹시 다른 요양원은 어떤지. 몇 통의 전화를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오전에 일찍 가서 분위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박미정이 다른 요양보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면회객들이 참견이 심해져. 특히 저번에 온 그 할머니. 누구? 201호 김영자 친구. 응. 자꾸 시비 걸려고 해. 조심해야겠어. 정수는 자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이 인사를 하자 박미정과 다른 보호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미정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201호실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오자 반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정순아, 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자주 와? 친구 보고 싶으면 오는 거지. 뭐 하고 있었어? 뜨개질. 시간 보내려고. 여기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표정도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영자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정순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순간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때문에 미정이가 나한테 더 심하게 해. 뭐라고? 정수는 깜짝 놀라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저께도 약 시간에 일부러 늦게 와서 혼냈어. 그리고 식사할 때도 자꾸 트집 잡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게. 정순아, 제발 그만해.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 영자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정순아, 나는 갈 곳이 없어. 여기서라도 있어야 해. 그러니까 제발. 영자의 말을 듣고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어, 영자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조심스럽게 할게. 정말? 응, 정말. 정수는 영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가 식당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따가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응, 천천히 다녀와. 영자가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또 혼났네. 미정이가 또 뭐라고 했어? 약 먹는 시간 늦었다고. 내가 깜빡했는데 그렇게 소리칠 일인가? 정수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어쩔 수 없어. 가족들도 바쁘다고 잘 안 와. 그러게. 참고 살아야지 뭐. 할머니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순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노인분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만약 다른 가족들이나 관련 기관에 알리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원장실에 가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정수는 젊은 시절 사회운동을 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결국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해. 정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미정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영자가 식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영자의 표정을 보니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자야, 나 오늘은 일찍 가야겠어.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응, 그래. 조심히 가. 정수는 영자와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이유는 없어.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자와 다른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박미정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정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노인 인권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었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정수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자를 위해서,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모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인터넷으로 노인 인권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늦은 시간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시간대였고 직원들도 좀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유심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201호실에 도착하니 영자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자야. 정순아. 왔구나. 영자가 돌아보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뺨이 약간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멍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다쳤어? 정수는 깜짝 놀라며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그래. 넘어졌다고? 어디서? 화장실에서. 별일 아니야. 하지만 영자의 대답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넘어져서 그래?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사실은, 응, 말해봐. 정수는 영자 옆에 앉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 다른 노인들한테도. 그리고 영자가 말을 머뭇거리자 정수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영자야, 나한테 말해봐. 돈을 가져가고 있어.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을 가져간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간다고? 무슨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돈이나 가족들이 갖다 준 돈들.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는데? 돈을 대신 관리해 준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해.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말버릇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훔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자야,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어주겠어? 치매 걸린 할머니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영자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영자야, 나는 믿어. 자세히 말해봐. 영자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내 아들이 와서 용돈 10만 원을 줬어. 그런데 미정이가 내가 잃어버릴까봐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 지난주에 줬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정이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던?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해.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였습니다. 영자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했어? 응. 윤할머니도 그랬고, 최할아버지도.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영자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고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범죄야. 신고해야 해. 정순아, 그만해. 괜히 일 커지면 우리만 더 고생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정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서 본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의 식판이 유난히 부실했던 것, 그리고 박미정이 노인분들을 대하는 태도지. 영자야, 혹시 식사도 이상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거나 그런 적? 어떻게 알았어? 요즘 반찬이 자꾸 부족해. 미정이가 말 안 들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했어. 정수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정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한테 맡겨.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정순아, 정말 위험해. 미정이가 알면. 괜찮아. 내가 조심스럽게 할게. 정수는 영자를 안심시키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박미정의 행동은 이미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방법부터 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운동을 할 때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만 잡으면 돼.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다음 날 정수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박미정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이라서 복도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영자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박미정이 한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약 안 드셨네요. 이러면 치료비만 아까워요. 박미정이 복도에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슬그머니 다가가면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기요, 미정 씨. 네. 뭐예요? 박미정이 돌아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돈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돈 이야기요? 지난주에 아들이 준 용돈 말이에요. 어디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박미정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런 돈 받은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받았다고 영자가 말했는데요.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다 그래요.
박미정이 대답하는 순간 정수는 중요한 실언을 잡아냈습니다. 그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도 대신 보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돈을 어디다 보관하세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죠. 어차피 가족도 모르는데 내가 챙겨도 누가 알겠어요? 순간 박미정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미정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족도 모르는데 당신이 챙겨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박미정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정수는 녹음을 중단하고 201호실로 향했습니다. 박미정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만나서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증거를 잡았어.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 응.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정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박미정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박미정이 어차피 가족도 모르는데 내가 챙겨도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한 부분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지만 정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동네에서 부정한 일들과 맞서 싸웠던 경험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서 결국 진실을 밝혀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는 잡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더 확실하게 해야 해. 정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노인 학대 신고센터와 보건복지부 신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갔습니다. 오늘은 박미정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가능하면 다른 증거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1층 로비에서 한 가족이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진 게 이상해서요. 혹시 요양원에서 뭔가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다른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저희는 어르신들 개인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원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혼자서 돈을 쓰신 건가요? 어머니는 거의 외출도 안 하시는데. 정수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 가족이 원장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서 잡지를 보는 척하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그 가족이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원장이 너무 대충 넘어가려고 해. 그러게. 어머니 통장에서 20만 원이나 빠졌는데 그냥 어머니가 쓰셨다고만 하네. 정수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두 사람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여기 친구 면회 오는 사람인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요. 어떤 문제요? 제 친구도 아들이 준 용돈이 없어졌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신 보관한다고 했는데
중년 남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박미정이라는 보호사인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겼다고 하셨거든요.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박미정의 행동이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게 좋잖아요. 세 사람은 요양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가족은 김철수, 박영희 부부였고 김철수의 어머니가 3층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즘 많이 위축되어 계셔요. 처음에는 요양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박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도 있나요? 돈 말고요. 정순이 물어봤습니다. 있어요. 어머니가 식사 시간에 자꾸 혼난다고 하세요. 그리고 약 먹는 것도 강압적으로 한다고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저희 친구도 똑같아요. 그리고 저도 직접 봤어요. 박미정이라는 그 보호사가 노인분들한테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 거. 정수는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김철수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우선 더 많은 피해 사례를 찾아보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은 다음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뒀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김철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박미정이 실제로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확인해 봐야죠. 정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박미정을 자극해 볼게요. 아까처럼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면회객이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녹음할 거예요. 세 사람은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수는 김철수 부부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요양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박미정이 복도에서 다른 보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휴대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어제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박미정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돈 이야기요. 영자 할머니 용돈.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도 많이 관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박미정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잘 관리하죠. 어르신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정수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르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박미정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제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하면 가족들한테도 말씀드리죠. 그럼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박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보세요? 면회객이 우리 업무에 간섭하는 거예요? 박미정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이 반응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친구 돈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시죠.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지. 정순이 이렇게 말하자 박미정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돈 없다니까요. 박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충분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원장님과 이야기해 봐야겠네요. 뭐라고요? 원장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박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수는 201호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미정이 다른 보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자를 만나서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정말 해결될 것 같아. 다른 가족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 정말? 응. 우리 혼자가 아니야. 여러 명이 함께하면 막을 수 없을 거야. 영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김철수 부부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수는 오늘 박미정과 나눈 대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들어보세요. 완전히 당황하고 있어요. 녹음을 들은 김철수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늘 어머니께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박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박미정이 돈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가져다 준 과자나 옷 같은 것들도 가져간다고 하세요. 정말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고. 무서워서요? 박미정이 말 안 들으면 식사도 제대로 안 주고 약도 일부러 늦게 준다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조직적인 학대였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어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고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고요. 정순이 준비해둔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기 전에 원장하고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박영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원장이 제대로 해결해 줄까요? 며칠 전에 원장실에 갔을 때도 별로였는데.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원장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거죠. 김철수의 말에 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원장실에 함께 가볼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녹음도 하고 확실하게 해야 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세 사람은 요양원 원장실에 모였습니다. 원장은 갑자기 세 명이 함께 온 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원장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김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박미정 요양보호사의 행동에 대해서요. 정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휴대폰 녹음을 시작해둔 상태였습니다. 아, 그 문제 또 그러시는군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도. 원장님,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순이 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정수는 박미정과의 대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가족도 모르는데 내가 챙겨도 누가 알겠어요? 라는 박미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장님, 이걸 들어보세요. 당신 직원이 노인들 돈을 훔치고 있어요. 김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훔친다는 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요? 혹시 오해가
오해요? 박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장에서 20만 원이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해예요? 원장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만 하시겠다고요? 정순이 다그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박미정을 당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들을 모두 돌려주세요. 그건 좀 성급한 것 같은데요. 원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정수는 원장의 태도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성급하다고 하세요? 노인들이 돈을 도둑맞고 있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요? 김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박미정이 원장님한테도 뭔가 나눠준 건 아니죠? 뭐라고요? 원장이 발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정순이 따져 물었습니다. 원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정 씨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만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으로. 안 됩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해결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니요?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정순의 말을 듣고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원장님이 제대로 해결 안 해주시니까. 김철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원장실 문이 열리며 박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서. 박미정은 정순과 김철수 부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 씨, 잘 왔어요.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봅시다.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박미정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훔친 돈들 말이에요. 훔쳤다고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박미정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정순이 다시 녹음을 틀었습니다. 박미정의 목소리가 원장실에 울렸습니다. 박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 씨, 이거 사실이에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철수가 다그쳤습니다. 박미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그게 변명이 돼요?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적은 용돈마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주세요.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릴게요. 박미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표를 내세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박미정을 감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 사표를 내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요양원 전체가 문제가 돼요. 박미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사표 내겠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자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이상 박미정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미정은 요양원을 떠났고 훔쳐간 돈들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원장은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채용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영자를 만나러 요양원에 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정순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정순 씨 고마워요. 덕분에 편해졌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201호실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오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아, 왔구나. 응, 영자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밝아 보여.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보호사는 어때? 훨씬 좋아, 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말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존중해줘. 다행이다.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그때 내가 너무 걱정 끼쳤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건 아니었나 싶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당하고 살았을 거야. 영자가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그때 깨달았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걸. 맞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래. 젊었을 때 우리가 그랬잖아. 새마을 운동할 때도 동네 일할 때도 항상 앞장섰잖아. 두 사람은 잠시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정과 의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영자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지내? 많이 좋아졌어. 윤할머니도 빼앗긴 돈 다 돌려받았고 최할아버지도 마음 편해하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정순아, 내가 그때 한 말 기억나? 무슨 말? 늙었다고 약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한 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억해. 그 말이 맞더라.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들어주더라고. 영자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헛된 게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한 거야. 김철수 씨 부부도 그렇게 고마워하던데. 김철수 부부는 그 후로도 정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요양원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많이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정순아, 그런데 원장이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우리를 귀찮아했는데 나중에는 고마워하더라고. 박미정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됐다고. 그러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요양원 전체가 문제가 됐을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순아, 나 요즘 다른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 무슨 이야기?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이야기. 정수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떤 일?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느낀 건데 여기도 개선할 점들이 많아. 박미정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식사 메뉴도 한정적이고 여가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면 좋을 것 같아. 정수는 영자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어떻게 할 거야? 입주자 대표 같은 걸 뽑아서 정기적으로 원장이랑 이야기하는 거야. 우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그랬잖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영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친구의 변화가 정말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에서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즈음 정수는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응, 조심히 가. 그런데 정순아. 응, 정말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영자가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냥 참고 살았을 거야. 영자야, 내가 배운 게 있어. 뭘?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경험과 지혜가 있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현명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자. 응, 약속해. 정수는 영자와 포옹을 나누고 201호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정순 씨,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올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박미정 문제를 해결한 것도 좋았지만 영자와 다른 분들이 달라진 모습이 더욱 기뻤습니다. 1층 로비에서 새로 온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덕분에 저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김 선생님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정수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버스가 와서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김철수 부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이번 일을 이야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다른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 영자와 함께 동네 일을 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요양원 직원 횡령 사건, 시민 신고로 해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자신들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기사를 오려서 영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자도 기뻐하며 다른 할머니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나왔어. 정말? 어디 보자. 할머니들이 모여서 기사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요양원 마당을 걸어 나오는 정순의 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동네 잔치에서 풍물을 치며 걸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과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